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모처럼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기 시작한 시각이 출근길, 등굣길과 맞물리면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겨울철에 눈 구경하기 어려운 대구는 1.2cm의 적설량을 기록했는데요. 차량 정체에 크고 작은 접촉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내린 눈으로 대구 곳곳 도로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평소보다 느리게 운전해보지만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에서 미끄러지며 사고가 날 뻔합니다. 너무 달라서 이게 핸들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고. 특정 구간에서 차들이 계속 미끄러지자 대구 MBC 취재진이 직접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나가던 경찰도 힘을 보태 차량 정체를 해결하고자 애씁니다. 저희 중원 가다가 여기 미끌리는 것 같아서. 네. 오랜만에 대구에 내린 눈에 주민들은 골목골목을 쓸며 안전을 챙깁니다. 여기 경로당이 여기 골목에 있어서 노인네들 가시면서 넘어질까 봐 지금 쓸고 있었어요. 오늘 대구에 내린 눈의 양은 1.2cm. 팔공산 인근뿐 아니라 도심 곳곳까지 대구에는 도로 6곳이 눈 때문에 통제됐습니다. 출근길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해 일찌감치 대중교통으로 발걸음을 돌린 시민이 많았습니다. 출근 시간대 대구 도시철도 이용객은 평소보다 35% 늘었습니다. 차를 가져왔는데 눈도 오고 이래가 대중교통이 당연히 어렵죠. 비하고 눈하고 같이 얼었어요 지금.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대구 포항 고속도로 포항 방면 영천 임고터널 부근에서 28인승 시외버스가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전 7시 40분쯤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사고 차량을 피하려던 25톤 탱크로리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110여 건의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서 직접 택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콜택시를 부르거나 적지 않은 호출료를 내면서도 대부분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일부터는 호출료도 내지 않고 택시 회사의 수수료도 줄여주는 대구로 택시가 본격 운영합니다. 지역 공공 배달 앱을 연계하는 첫 시도라는데 김은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대구 공공배달앱 대구로에서도 택시 호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대구로는 가입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호출 플랫폼을 독점하면서 택시업계는 과도한 수수료를, 승객들도 호출료나 웃돈을 얻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구 법인택시조합이 추진한 공공형 플랫폼입니다. 대구로 택시에 가입한 택시는 6개월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후 수수료는 월 3만 원까지인데 카카오 택시에 달마다 내는 수수료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대구시는 연간 90억 원가량의 지역자본 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승객들은 호출료를 내지 않습니다. 행복페이와 연계해 할인받고 결제할 수 있고 배달과 택시 호출에 마일리지를 공통으로 쌓고 쓸 수 있습니다. 대백, 중파처럼 대구 시민들이 쉽게 쓰는 단어도 자동 검색되도록 했고 안심 귀가 등의 서비스도 갖췄습니다. 안심 매시 등록돼 있는 그 제3자가 택시의 이동 진행 방향이라든가 현재 도착 예정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공유됨으로 인해서 대구에서 운행 중인 택시 14,000여 대 중 11,000여 대 86%가 카카오 택시에 가입돼 있습니다. 현재 3,900여 대가 대구로 택시에 가입했는데 택시 업계는 4,000대 이상 확보해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소한 5분 이내 도착하기 위해서는 가입 대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우리 조합에서는 출범 후에도 계속 가입을 유도해서 부산의 동백택시와 인천의 이음택시 등 지역 화폐와 연계한 공공호출 플랫폼은 있지만 대구처럼 공공배달앱과 연계한 시도는 처음입니다. 공공배달앱 이용률이 22년 3분기 기준 49.25%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이용자 확보는 좋은 여건입니다. 대구시도 대구형 택시 홍보 등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자생력을 갖추느냐가 관건입니다.
마일리지를 우리 은행 적금에 이자를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역 기업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업체에 도전장을 내미는 대구형 택시 호출 플랫폼이 기대만큼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최근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많아졌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최근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은행권 대출 금리는 7에서 8%대에 이릅니다. 8%일 경우 1억 원만 빌렸어도 1년에 8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 대구시는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해 전세금이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9에서 39살 무주택자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의 이자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5%까지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금리 8%면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은 나머지 3% 이자만 내면 됩니다. 임차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1억 원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며 한 사람이 연간 5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선 8기 들어서 전국 최대입니다. 최고 금액이고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복지부하고도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기금으로 운영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도 전국 최초로 대출 이자의 절반 정도를 부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업을 통해 해마다 800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직장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가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택 30가구를 청년에게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10만 원 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빌려주는데 벌써 21가구가 주인을 만났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으로부터 공유 사택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상 임대를 받은 사택을 청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구시로 들어오는 청년들을 유입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도록 그렇게 정책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월세, 전세, 공공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개인 상황에 맞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세 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동 이맛댐물을 도수 관로를 통해 대구에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기술 경제적 타당성과 장래 용수 수요 및 수급 전망, 대체 수자원 개발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최적의 식수원 확보 방안을 세워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두고 외유성이다, 혈세 낭비다 등의 많은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오르곤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8명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출장에 나섭니다. 목적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정책 수립 방안 모색과 아열대 작물 재배 환경 조사. 그런데 출장 사흘차 크리스마스 당일엔 민속촌과 협곡 견학이 일정의 전부입니다. 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이날은 관광을 좀 더 하는 듯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가족 관계를 전부 해서 그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저희들이 그곳에서 그 문화를 한번 좀 접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앞으로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가 더 엄격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 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 기준이 미흡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출장 제한에 대한 예외로 규정해 국외 출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 출장의 필요성과 시기, 경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근거리 출장 시 발생하는 허위 출장과 부정 수령,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문제도 함께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아파트 밀집 구역에서 2천여 가구가 수년째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는데요. 아파트 출입구와 우회도로를 추가로 개설하기로 한 겁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애초에 도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합니다. 반대편 아파트 단지에서도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편도 1차로 하나를 두고 양쪽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이 쏟아져 나와 엉키면서 결국 도로에 멈춰섭니다. 이 때문에 심하게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정체를 빚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가장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단지는 경북개발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 코오롱 하늘채. 입주민 869세대의 차량 진출입로가 단 하나, 그것도 한쪽은 막다른 길입니다. 센텀 부출입구라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 저희는 나갈 수 있는 교통 큰 인접한 큰 도로가 저 밖에밖에 없기 때문에 고작 1km 거리를 걸어가면 눈 와도 눈길 갈고 가도 15분 걸리는 걸 지금 30분, 40분 정도. 입주민들은 임대자인 경북개발공사, 해당 지자체인 안동시에 추가 진출입로,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했지만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7개월이 넘는 조사 결과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권익위가 마련한 3가지 조정안에 입주민 그리고 피신청인인 경북개발공사, 안동시가 서명한 겁니다. 민법상의 화해하고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분담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동시와 공사가 서로 합의를 하고 스스로 이행하겠다고. 일하는 아파트 뒤편으로 양방향 우회도로 600m 개설, 2, 3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200m 안팎의 일방 통행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앞으로 입주민이 최종안을 선택하면 경북개발공사와 안동시가 비용과 행정 절차를 책임지고 개설합니다. 애초부터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구획돼 있었던 만큼 경북개발공사가 도로 계획을 잘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6.25) 다부동 전투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공을 세웠지만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 특설대 출신으로 친일 인명사전에 오르기도 한 백선엽 장군의 동상 건립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다부동 전적기념관의 운영 관리를 내년 1월부터 칠곡군에서 경상북도로 이관하는 업무 협약을 했는데 협약식에 이어 백선엽 장군 동상건립 추진위원회가 동상건립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장기적으로는 백선엽 장군 기념관 건립도 지원해 국가적 현충시설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도 김형호 판사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한 어린이집 2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 3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보육교사는 지난해 10월 초 21개월 된 남자아이가 울자 큰 소리를 치고 아이가 구토하는데도 달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 학대 사실은 피해 아동 보호자의 녹음 파일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제3자인 보호자가 녹음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이가 어려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포항제철소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산업 전체에 최대 2조 4천억 원의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설비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자동차 산업의 전기 강판, 조선의 특수강 부문에서 수급 문제가 발생해 1조 5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의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제철소 공급 비중이 높은 철강제들의 대체 생산이 차질을 빚거나 포항공장 정상화가 지연되면 수급 차질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민선 8기 들어 첫 조직 개편을 합니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서 지방시대 정책국을 신설해 지방시대 정책과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 공동책과를 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산업 중심의 메타버스 과학국을 신설해 메타버스 혁신과와 과학기술과, 4차 산업기반과, 빅데이터과, 정보통신과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통합신공항 추진단을 통합신공항 추진본부로 확대 신설했습니다. 조직 개편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대구시는 12월 22일자로 4급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4급 과장급에 18명이 승진 보임됐고 개방형 임용 2명, 직무대리 10명, 전보 15명, 전출입, 파견 등이 11명입니다. 특히 여성 비율을 기존 16.3%에서 20.3%로 확대하고 소수직렬, 소외부서 근무자를 주요 보직에 임용했습니다.